안녕하세요.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 시간에는 이 삼성 중공업의 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 들어서 조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이 주가의 모습은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이 투자자분들 역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친 마음을 갖고 있지만, 이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게 또 제 역할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본질이 이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적정 주가에 대한 산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. 자, 그리고 난 뒤에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. 바로 엑소모빌과의 건조 예약인데,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주가에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국제유가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조선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. 이 부분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, 자, 유가의 상승은 이 대체재인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유발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이 LNG 선박의 이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, 자, 결국에 유가의 상승은 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이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 2일간의 이 동향을 보게 되면, 자,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대한 논의가 발생을 하면서 이 국제 유가는 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어떠한 이 중동에 대한 확전이나 더 강한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유가는 상승을 하는데, 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을 했다. 자,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그 이후에 유가는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, 이 부분은 바로 이 오펙 국가들이 이 산유량을 유지하기로 하는, 자, 바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유가는 특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만큼 이 공급에 의해서 이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렇다면 24년에 유가의 동향 어떻게 될 것인가? 자,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앞으로의 주가도 어느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, 이 주요 기관들의 전망 또 시장 변수들을 종합을 해보면, 자, 24년 이 국제유가는 23년에 비해서 이 수급 여건 측면에서 타이트해질 것이다. 자, 그래서 수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 상방 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24년 이 상반기, 현재 상반기죠. 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, 이 상반기에는 저유가 전망, 또 하반기에는 고유가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상반기는 현재 후티반군의 공격, 또 중동 전쟁으로 발발한 유가의 상방 압력,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, 자, 그리고 중국의 저조한 경제로 인한 이 전반적인 유가 하방 압력까지 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의 핵심 포인트는 이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부터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냐면,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유가 역시 상방을 야기하고,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선주,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해양 플랜트 관련된 FLNG 일가격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유가와 더불어서 환율 같은 경우 조선주 주가에 강한 영향을 주는데, 이 환율 같은 경우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1,300원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줍니다. 자, 하지만 이 환율은 달러의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승하면 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, 이 국내 증시에 몰렸던 그러한 자금들이 이 밖으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증시에는 악영향을 준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이 과연 조선주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? 유가와 비슷합니다. 유가 역시 상승하게 되면 이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만 이 조선주에는 좋은 역할을 하죠. 자,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환율은 이 조선주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? 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선주에는 좋지 않습니다. 자, 올해 이 환율의 추이를 생각해 볼 때 이 전반적으로
24년 이 하락의 전망을 하는데,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 환율 하락에 이제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어떤 대비하는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. 자,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환해지, 자, 이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. 자, 근데 이 국내 3사들,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러한 이 환해지에 대한 이 철저한 조치는 다 해놨다고 보고 있고, 이 수주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인도가 이 4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환율이 그때쯤은 이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선별 수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,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 성과가 큰 폭으로 올라야 의미 있는 수주다. 자, 수주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현재 시점보다는 이 환율이 더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환율의 특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향후 1년 이상은 1,200원에서 이 1,300원 구간에 이 박스권에서 가격대를 형성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 역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이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 환율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하락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. 자, 환율 하락 추세는 이 조선사 입장에선 좋지 않으나 현재 환해지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도출을 해볼 수 있는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성과다. 이 성과는 오랜 기간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큰 우려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신조성과 지수 역시 살펴봐야겠죠.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의 추세가 유효한 시점입니다.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많이 판다고 다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. 파는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, 이 많이 파는 것보다 이 비싸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수요는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LNG의 장기 성장성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 셰일가스를 팔기 위한 미국의 전략, 자, 그리고 이 천연가스의 개발로 인한 공급량의 증가, 또 친환경 정책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이 석탄 대체 사용의 증가와 같은 이유들로 LNG는 장기 성장할 것이다. 자, 그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높은 이 LNG로 인해 이 선가지수 역시 상승할 것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친환경 선박, 자,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 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되고 있죠. 자,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, 또 이산화탄소 운반선 같이 이 신종 선박의 신규 수요 역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자, 전반적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통한 이 성과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호판 가격 역시 살펴봐야 되는데, 아마 제 영상을 함께 하신 이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호판 수입량이 증가를 했죠. 자, 호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그래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, 특히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중국 같은 경우 원래 이 국내와 비교를 할 때 저가였지만 이 퀄리티 문제에서 항상 이슈가 있었다. 하지만 이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중국산 호판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다. 자, 설상가상으로 일본 역시 엔저 현상을 통해서 이 퀄리티가 높은 기존에 높았던 이러한 후판을 값싸게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. 결국에 이 조선업, 특히 삼성중공업의 마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좋은 산업 동향과 함께 이 프리미엄 역시 그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볼 건데, 이 조선업 같은 경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가 산출과는 조금 다른 이 방향으로 이 주가를 구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셨다고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영업 흑자를 냈던 시기와 비교를 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합니다. 자, 가장 최근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던 시기는 2014년입니다. 이 당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약 1,830억이었습니다. 이 평균 주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19,000원 정도의 이 평균 이 주가를 형성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영업이익과 비교한 주가, 이 부분의 비례관계를 파악한 뒤에 이제 24년, 25년의 영업이익 평균을 산출을 하면 됩니다. 자, 우선 24년 그리고 25년 이 영업이익의 평균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? 자, 6,100억 정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영업이익 대 평균 주가 비율을 통해서 이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약 62,700원입니다.
자, 62,700원이면 너무 과대된 그런 주가라고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유통 주식수입니다. 자, 2014년에 2.3억 주, 2.3억 주에서 자, 2021년 이후에는 이 8.8억 주 가량으로 유통 주식수가 증가를 하였고, 이 공급이 늘어나면 역시 주가도 하락을 해야겠죠. 자, 이 8.8억 주는 여러분이 이 삼성중공업 유통 주식수를 찾아보시면 나오게 된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하락을 해야 된다. 자,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8.8억 주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약 280% 증가를 하였다. 자, 이 부분을 역시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6,000원 가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 사실 2014년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와 정확하게 어떤 같은 방법으로 이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지만,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. 자, 유가, 또 환율, 그리고 이 후판 가격, 이 전반적인 이 밸류를 고려했을 때 이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. 자, 그래서 24년 역시 이 14년과 이 비슷한 이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 16,000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최근에 주목해볼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엑소모빌과의 건조 예약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최대 4척가량의 이 셔틀 탱크죠. 엑소모빌에게 수주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앞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탱커 시장, 자, 이 부분의 호조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탱커 수주가 올해 신조선가 지수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엑소모빌과의 이 유조선 4척에 대한 건조 예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향후 수익성과 또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이 가격적인 흐름 체크를 하겠습니다. 자, 금일 1.54% 가량 상승하면서 이 마무리를 했는데, 어떻게 보면 현재 구간 이 더블 바텀 형식을 만들어주면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서 함께 산출한 이 16,000원의 목표, 자, 이 부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전고점 구간인 이 9,500원 이 부분의 평균을 통해서 자, 1차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구할 수 있고, 자, 이 부분의 평균은 12,750원이 나오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2,750원. 자, 그리고 이 3차 목표가는 우리가 구한 이 16,000원 구간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이 기준점을 잡으면 흔들림 없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런 기준점을 잡고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투자 생활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